KF-21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 충격. 미국, 기술이 전 좀 해줄래? 거부한 한국 KF-21 엔진 비행 시험 성공하자 경합. 국내 최대 방위산업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에 나섰다. 국내 최고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화나 두산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된다. 1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달 검증을 마쳤다. 두 회사는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기본 설계 과정에 각각 뛰어들어 방위사업청 일감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생산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엔진과 같은 급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에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노하우를 지닌 한화와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뛰어들었다며. 엔진을 뺀 나머지 전투기 부품은 국산화가 완료된 만큼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도 자체 개발 전투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와 두산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작 개발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이다. 전투기 엔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요국이 전략자산으로 지정해 핵심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다. 민간 기업으로는 미국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 롤스로이스 plc 등 세계 업체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 기술 확보는 한국 방위산업 포트폴리오가 전차, 미사일, 잠수함에 이어 전투기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 K방산의 진화. 올해 국군의 날과 연계해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6회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인근 야외 특설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해외 바이어 2,000여 명과 방산 관계자, 국방부 육군 주요 직위자, 군 관계자, 외국군 주요 인사, 일반 국민 등 총 8만 6천여 명이 참관했다. 국내외 15개국 365개 기업이 1,432개 부스에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전시했고 해외 27개국 46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해외군 주요 인사로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은 장차관과 방위사업청장급, 육군참모총장 7개국, 총장 대리인과 군수사령관 26개국이었다. 2014년부터 육군협회가 경년제로 주최해온 전시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전시회에 꽂은 계약 체결 성과가 크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WB 일렉트로닉스와 자폭드론 웜웨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WB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었다.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군 조기경보기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이 UH-60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맺어 국내 방산기업끼리 상생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외에 200건 이상 크고 작은 구매 계약과 상담이 이뤄졌다. 전시회는 무기 전시와 계약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안보 관련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전쟁, 미래 전장을 조망하고 대비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를 포함한 외국군 참여자와 국내 군사 전문가, 현역 장병과 예비역, 미래 군인을 꿈꾸는 군사학도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발표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형의 무기와 무형의 전략 전술이 융합되는 시간이 됐다. 창군 초기 미군의 군사원조에 위지하던 우리 군은 소총 한 자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김일성 군대의 기술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군 선배들은 무기와 탄약 부족으로 맨주먹 붉은 피로 싸워야 했다. 한치의 땅에 숱한 살과 뼈를 갈아 넣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명품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다종의 무기와 장비들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에 기치를 내걸고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국가의지와 이에 헌신한 국방과학자, 기술인, 전력증강 군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 경제 논리보다 방산보국을 신조로 여긴 방산기업의 애국심과 열정 덕분이었다. K방산은 이제 애국의 아이콘에서 국익 창출 기수로 자리바꿈하고 있다. 육군협회가 주최한 KADX 2024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육군협회는 군과 육군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다. 군과 육군을 대변 후원하고 민간 영역과 연결하는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면서 세계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를 개최하는 미국 육군협회와도 2022년부터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회는 군을 무한 신뢰하고 성원하고 지지하는 위치에서 KADX를 세계적인 명품 지상무기 전시회로 격상시켜 K방산의 진화와 국익 창출에 진력할 것이다. 3.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게임 체인저 증명돼. 우리 군이 국산 자폭 드론 수십 대와 폴란드산 소형 자폭 드론인 웜에이트 200대를 연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스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평가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배치 규모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전력은 실전을 통해 값싼 비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이미 증명됐고 이제 현대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은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사적 목적의 공격용 드론은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등에서 전쟁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달 19일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우리 군이 도입할 국산 자폭 드론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영상 탐지기를 탑재해 표적 탐지 후 영상 추적 방식으로 목표물 타격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산 자폭 드론을 폴란드산 제품과 함께 운용할 경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의 주요 장비를 타격하는 작전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무인기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는 주로 적의 동향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고정익, 날개를 이용한 추진 방식,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탄두를 부착해야 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아직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한 국산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자폭 드론을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량 비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미래 전쟁은 드론 소모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15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비용, 소형급으로 소모품 개념으로 운영하는 소형 정찰 드론 등은 국내 민간 상용품을 신속히 구매해 일정 수량을 상시 구비하겠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 도입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운용할 중고도 무인기, 군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고조의 K방산 질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실적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굳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HD 현대중공업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전 세계 권역별로 확산되는 지정학 리스크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동유럽의 폴란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천과 K9 자주곡사포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유지 보수를 비롯해 자주포용 155mm 탄약을 위한 종합군수 지원 패키지를 공급받고 K9 유지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로템도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에 대한 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본격 공급한다는 목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기업 PGZ와 협력해 K2를 활용한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중동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LIG 넥스원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라크의 천궁 II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동 3개국의 수출 규모를 합산하면 총 10조 원 규모다. 천궁 II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UAE와 사우디에 천궁 II 다기능 레이더 부문을 공급하며 조 단위의 대규모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